지금 뭐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주택값이 오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보는 지수 같은 게 있는데 뭐 120 몇 에서 108까지 떨어졌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보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잘 몰라요. 숫자 같은 거 나오면. 그래서 이광수 대표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소위 집값이랑 뭐 계속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집값 잡힌다라는 표현의 정의를 좀 해주세요. 싸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예를 들어서 안정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오르는 겁니까? 근데 저는 명확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거면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락을 넘어서 이제 정상화나 안정화는 어떤 의미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중간 소득의 가구가 서울에요.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택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돼요. 근데 10년 전에는 20채였어요. 예.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정상화나 안정은 뭐냐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겠죠.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집값이 하나는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근데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상화는 결국엔 집값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집값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고 안정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의를 안 내린 상태에서 뭐 강남에서 뭐가 얼마가 떨어진 물건이 나온다, 지금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할 때 저 같은 전문가들 미리 불러요. 그래서 뭐 정상화 조치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정상화가 뭡니까? 집값 하락이에요? 오르는 거예요? 답을 못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집값 올리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또 많이 올라서도 안 돼요.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진짜 정책 책임자들이. 그랬더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의 이제 국가재정법부터 해서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채별로 칸막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경제 정책이거든. 근데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을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부터 해서 다 개입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임금을 받는다. 이게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최저임금 이게 또 기재부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만큼 받아서 5년 정도 모으면은 서울에서 몇 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가느니 적정하는 요것만 따지고 되니까 맞아요. 주택 정책을 못 잡았던 거고. 그리고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국가 총자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게 많아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국토부가 정책을 만들어요. 그런데 건설 산업도 좋아져야 돼 거기도. 그렇지. 안 맞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이제 대출 같은 건 또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재부는 또 기재부로 가고. 대출을 이렇게 은행업이 좋아지잖아.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었다. 목표가 없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과거의 부동산 정책은 상향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잘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위에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막 각종 정치인, 민원, 막 여론, 언론에서 갑자기 요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까서 먹고 이랬지 정책을. 오히려 근데 약발이 안 지금은요 먹혔죠. 대통령이 이걸 내려보냈어요. 위에서부터. 그랬더니 부총리가 갑자기 아마 이거 해서 작게 만들려고 했거든. 아마로 크게 할 뻔했죠. 예. 안 돼요. 이거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하향식으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정책의 신뢰를 갖고.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지금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지 우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뭐 정확히 말씀드리고는 어렵지만 반대로 4, 50년 동안 부동산 공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어렵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근데 변곡점은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드디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자
난 강남에 안 사는데 강남 뉴스를 계속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 강남 집값이 다른 지역, 강북과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가장 나쁜 얘기예요. 음. 뭐냐면 야 강남에 안 살 건데 강남 그냥 내버려도 아니요. 강남 먼저 얘기해야 돼요. 한국의 어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강남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고 방향성을 얘기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시장에 반응이 없잖아요. 어허. 그러면 이거는 엄청 공격받을 거예요. 그렇지. 뭐 정치적 공격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아하. 건 이제 더 속도가 빠르게 날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외에 다른 지역의 집값이 폭락해서도 안 돼요. 또 그렇죠. 이게 뭐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람의 이중적인 거거든. 집이 없을 때는 집값이 내리길 바라고 예. 자기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거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임금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산업 경제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복합적으로 균형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역대 정부에서 다 못 맞췄어요. 사실 이런 게 어디에도 적용되는지 아세요? 최저임금도 똑같아요. 예. 최저임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최저임금을 못 살아.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생활임금 정도 돼야 되거든. 그 개념을 우리 못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진짜 그 최저를 얘기하는 건데 다들 최저만 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공에서부터 바꿔라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맥락이 닿는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뉴스를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종부세가 어쩌니 보유세가 어쩌니 뭐 세금 가지고 얘기했다가 지금 한동안은 그거 아니었어요? 다주택자들 중과 유예하는 것을 딱 끊어버린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강론 같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론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향성 잡았는데 보유세 얘기를 많이들 해요. 지금 이제 거래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바뀐다 그러고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 막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건도 내놓고. 근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보유세를 재산세 형태로 바꾼다든지 뭐 종부세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얘기가 필요하죠 지금. 근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논의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다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났으니까. 그럼 매물은 다시 감소하고 집값은 또 오를 텐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뭐냐면 그런 메시지를 줘야 시장의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빠질 때 나와요? 아니죠. 계속 오르는데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요 대책이라고 해서 떨어지죠. 집값이 오를 때만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보유세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거는 집값이 오를 때 생각해 보겠대요. 지금 잘 잡히고 있는데 왜 굳이 하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안 먹히죠. 그렇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아니 평소에 요즘 화를 많이 내요. 화나면 하지. 근데 네. 지금이 10년 동안 정말로 이야기했는데 골든 문제가 타임이기도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 그 중과 기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매물 잠기고 이렇게 되면 이거 보니까 시장이 시그널로 보니까 이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 예. 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른바 뭐 특이성 유동성 자본이 부동산에 있던 것들이 주식으로 확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오죠. 그렇죠. 네. 교수님도 건 알겠는데 교수-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교수님도 보시기에 내가 돈 안 되는데 부동산에 돈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특히 보유세 같은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갖고 있습니까? 돈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럼 보유세 올려주면 이제 거래세 낮춰주나요?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니 이분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전문가니까 왜냐하면 보통 전 세계적으로 둘 다 높은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성필이 지금 있거든요. 집 살 생각하고 있거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투기로 집을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혼내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진짜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좋은 건 말씀이네요. 네. 왜 양도세와 왜 거래세와 보유세를 딜하려고 해요? 보유세 먼저 올리고 네. 거래세는 나중에 고려해도 돼요. 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지금의 한국의 보유세는 불공정하고 그리고 낮습니다. 이것 먼저 정상화 시켜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보유세 얘기하면 거래세 낮춰달래요. 이러면 딜이 돼버려요.
시작. 예. 또 다른 질문. 자, 재밌다. 자영업자 재밌어. 문제와 이른바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상가 과잉 있잖아요. 이거 사실 좀 연동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어떻게 왜 지금 뭐 주상복합을 지금 몇 프로 이상 상가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럼 네. 공급이 줄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가 과도하게 공급되고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신도시 가 보시면 상가 공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중요하게 있는데 비어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편의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한번 확 바뀌고 나면 뭔가 정리가 될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때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바꾸는 것보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으면 예. 자연스럽게 변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값이다. 표 문제는 민감한 게 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사회 이제 스윙보트거든요. 음. 이 정권의 향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과잉이잖아요. 과잉인데 상가는 계속 나오니까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상가를 자꾸 사놓으려고 해. 이게 자기네 또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 대통령이 표 생각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네. 같습니다. 나만 표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네, 오히려 표 생각을 안 하고 밀어붙이니까 표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결론이 모든 나오니까.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서 MBS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오늘 조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에 대해서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답변은 27%.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 사람들이 보유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유세까지 했는데 집값을 못 잡아서 반대한 거예요. 양도세를 반대한 게 아니라 양도세를 잘 하니까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아유 보유세는 안 돼. 그거를 종합부동산 도입해서 우리 선거 졌어. 아니라고요. 그렇죠. 종부세까지 했는데도 집값을 안정 못 시켜서 표가 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내 집은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왜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집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뭐라고 하지? 그건 그 자체를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집값을 안정 못 이거 시켜? 되게 중요한 이것도 것 같아요. 심리네. 정치적 예. 심리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잘 도입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면요 모두 다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이 인과관계를 그렇지 않게끔 계속 만들어갔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용해서 아하. 상대방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와서 호빵하고 어묵이 잘 팔리는데 야 호빵이 잘 팔리니까 어묵 잘 팔리지? 이렇게 해서 현혹시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까지 많았었고 특히 이제 건설 사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선봉해서 활동을 그렇죠. 해왔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언론사가 직접 건설 시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광수 대표는 더 많이 방송에 나와야 되고 더 많이 떠들고 다니고 더 많이 화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주 시간을 하나 내줘요. 아니 무조건 내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데 말고 앵그리 이광수 광수. 대표 나올 때 불러주십시오. 아, 제가 제가 질문도 재밌게 좀 하고 예, 배우기도 하고. 제가 오늘 목요일 괜찮네요. 지금 댓글 반응도 네. 크크크가 많아요. 그리고 올소라는 얘기도 많고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반응들도 있고 우리 이광수 대표를 제가 요 목요일 멤버들하고 어떻게 한번 붙여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막 제가 최근에도 막 국민의 패널들이 막 매물이 나왔는데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 공격하거든요. 잠깐 있어봐 나 연락하고 올게 그러거든요. 그렇지, 이광수 그렇지. 대표한테 예, 연락하고 예. 올게. 실제로 그러거든요. 국힘이 노리고 있는 게 4월, 5월 지나면 전월세 대란이 올 거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 막 이런 프레임을 전략을 하고 갖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전월세 대란이 올 수 없고 네. 뭐 국지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일부 지역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임차인과 무주택자 그분들한테 진짜 좋은 건 뭡니까? 집을 갖게 하는 거죠. 거죠. 계속 월세 싸게 주는 거예요? 아니지. 계속 전세 싸게 주는 거예요? 전세는요 가격도 아니고 보증금이에요. 맞아요. 예? 저도 앞으로는 국민 패널 이거 물으면 화부터 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좋은 뭐가 원하는 거에서 한번 제가 화를 내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집값이 안정돼서 네. 꿈을 갖고 네. 그리고 저축하고 네. 투자하고 이런 게 진짜 좋은 세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면 일단 무조건 윤석열 탓을 돌려라. 아니 정부에서하고 나오고 무슨 종교 집단체는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에이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아쉽네요. 네. 우리 이광수 대표 나오시니까 우리 패널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질문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요런 느낌으로 다음 시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대표가 이게 사실 경황된 목소리로 얘기했던 것들이 진짜 오랫동안 얘기하셨던 맞아요. 거거든요. 이제 와서 방송에서 누가 들어줘요. 네. 조금씩. 예. 예전에는 섭외해가지고 방송에다 불러다 앉혀놓고 딴소리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럼 그런데 갔다 오면 또 승질을 그렇게 내면 안 돼. 예. 성질 내면 나오지 말래 또. 짜증나. 자,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는 또 다른 시간에 우리 이광수 대표 따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어김없이 찾아뵐 거고요. 매일 그 현안 뉴스도 다뤄드리지만 꼭 맥을 짚어야 될 뉴스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